자, 이제 모든 입수가 수시 입시가 끝났죠. 요번에 저희가 이제 서울대 의학계열만 8명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의예과가 4명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의학과가 3명, 약학과가 이제 1명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전체적인 의대 학생들만 하더라도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빅5의 의대가 뭐 카톨릭 의대 3명, 연대 의대 2명,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의대 2명 등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그 서울대 의치약학 계열의 학생들의 학생부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빅5에 합격한 학생들의 그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의 활동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뭐 자세한 건 오픈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했던 과목은 무엇이었고, 읽었던 도서는 뭐였고, 들었던 강의는 뭐였고, 읽었던 논문은 뭐였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대표적으로 탐구했던 것은 뭐였고, 그래서 이제 뭐 한 학생이 아니라 여러 학생의 한두 가지 정도씩만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갖다 좀 자세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번에 서울대 의예과에 일반고 1.58 등급을 갖다 1차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은 안 되긴 했는데,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번에 서울대 일반 전형이 거의 12대 1이었거든요. 근데 12대 1의 경쟁률에서 일반고 1.58 등급인 학생이 비교과로 1단계에서 2차가 됐다는 걸 2배수 안에 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교과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방자사고에 있는 3등급 정도 가까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뭐 가천대 의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갖다 합격을 시켰죠. 가천대 의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수도권 의대에서 인기가 많고, 외대부거나 상상고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그런데 이 학생이 여기에서 최초합을 했죠. 국제고 학생 중에서도 이제 서울대 치대, 그 다음 인하대 의대 최초합을 했죠. 이것이 이제 대단한 것은 바로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서울대라든지 인하대나 중앙대, 한양대 이런 데들은 뭐가 없죠? 이게 뭐가 없냐면 수능 최저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영재고나 과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죠. 그런데 이런 데에서 이제 최초합을 했다라는 거는 그런 영재고 과고 학생들을 갖다 이기고 최초합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뭐죠? 그만큼 이제 비교과가 영재고 과고 학생들을 갖다 뛰어넘을 만큼 훌륭한 비교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뭐죠? 서울대 의치학학 계열 및 빅5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활동은 어떤지, 그러니까 한번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제가 이거를 갖다 이제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갖고 대학의 관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학부모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게 학생들이 한 게 맞아? 저렇게 수준이 높아야 돼? 자꾸만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런데 자, 내신이 이번에 그 인하대 의대만 하더라도 30대 1이었거든요. 30대 1에서 15명 뽑는데 최초합을 했어요. 그것도 영재고 과고 애들이 다 들어오는데. 내신이 1등급 때도 아닌데 어떻게, 내신 1, 2등급 때도 1등급 때도 아니고 2등급 초반도 아닌데 어떻게 그 학생이 합격을 했을까요? 다 보면은 비교과가 되게 우수했던 거예요. 어떤 비교과죠? 그런데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춘 바로 이제 이런 비교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울대 1.58 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아니 어떻게 일반고 1.58이 거의 12대 1이었던 경쟁률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의예과의 1단계에서 2배수 안에 들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비교과가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춘 비교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평가 관점을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이렇게 서머리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입학설명회에서 뭐라고 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다.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라는 건 뭐죠? 대학에서 가리키는 교과목,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의대 같은 경우 분자생물학 공부하고 바이러스학 공부하고 면역학 공부하고 미생물학 공부하고 이런 고교와 대학에서 가리키는,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리키는 고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대학에서 가리키는 이런 교과목에 대한 부분을 학습한 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활동이 아니라 학습이다. 대학에 들어가서 나 이 학업을 갖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과목을 갖다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를 보여주는 것이 학생부 종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양도서를 읽든 심화도서를 읽든 전문도서 서적을 읽으면서 나 이렇게 교육과정에 대한 걸 학습한 것, 그리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갖다 탐구한 걸 나타내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또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교사연수 자료에 보면 뭐죠? 대학의 고민.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그래서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 사고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 영어 사용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세 번째, 창의성 및 사고의 유연성 부족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가 있죠?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 대학 수학의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다. 그래서 대학 예비교육과정 이수 내용과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독서 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 전형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비 서울대 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자,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그랬죠. 그럼 전문 서적을 읽으라는 건가요? 읽지 말라는 건가요? 읽을 수 있으면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통합적 사고력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의예과나 이렇게 의대, 치대, 약대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과 생명과학, 뭐 생명과학과 화학 이런 부분들, 수학과 물리학 이런 융합적인 탐구 주제를 저희가 많이 추천도 해줬고 학생들한테 융합적 사고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학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NCBI가 뭐죠?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관련된 이제 자료들이죠. NCBI 논문을 읽었다는 얘기가 다 영어 논문이기 때문에 그죠? 영어를 잘한다는 거하고 나의 진로와 관련된 생명과학과 관련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걸 보이기에도 되게 좋은 거죠.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이제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번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생명과학부 뭐라고 되어 있죠? 진화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문득 진화생물학자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함에 따라 제 학업적 성취 수준도 상승했고 그로 인해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생화학, 생물물리학, 수리생물학, 과학자랑 식물생리학 등 제 앞에는 신세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제 분야를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진화 모델을 설정하고 이론적 검증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진화적 기원을 밝히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그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함에 따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가리키는 생화학, 생물물리학, 수리생물학, 과학자랑 식물생리학 등 이런 부분들을 내가 체계화해서 공부했다는 얘기죠. 특히 뭐냐면 수리생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학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내가 체계화해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큰 제가 요소라고 아까 앞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의예과에 서울대 의예과를 포함해서 빅5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다 이제 고급 과목들은 다 했죠. 그러니까 고급 생명과학, 고급 수학, 고급 화학, 고급 물리. 그러니까 사실 서울대학교에서는 물리를 하는 학생들을 되게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급 물리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수한 학생이 있었죠. 온라인 강의도 보면은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이제 온라인 강의죠. 분자생물학, 알기 쉬운 뇌가 인간의 뇌에 의해 응용 통계,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의 미래, 그죠? 마이크로바이올로지스틱스, 뭐 이런 이제 영어 강의, 그다음 다변수 미적분학, 파이썬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강의, 또 뭐 How will Python, The Next Deadly 뭐 바이러스 관련된 영어 강의,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생화학개론, 바이러스학, 바이오인포메틱스 이런 이제 등등 이런 영어 강의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제 됐죠. 근데 깊죠, 그죠? 이게 이제 전문서적 수준에 대한 강의들인 거고 논문도 보면 어떻죠? 영어 논문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청소년 뇌발달 프로그램 집중력 수준에 따른 두뇌 영역별 뇌파 변화, 정신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논문 읽은 것도 있고 뭐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대표적이라 가장 높은 건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깊이 있는 영어 논문이나 깊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대략 학생들이 어떤 걸 했고 어떤
도서들을 읽었고, 보여드리기 위해 도서 게놈 익스프레스, 쉽게 쓴 후성 유전학, 뇌과학의 모든 것, 한 손에 잡히는 생명윤리, 캠벨 생명과학, 면역학,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원투, SPSS를 활용한 보건통계학, 파이썬으로 풀어보는 회귀분석, 수리생물학, 알기 쉽고 재미있는 분자생물학, 보건의학 계열을 위한 물리학, 암해생물학, 미적분학 1+, 수리생물학 입문, 필수세포생물학, 뇌와 행동의 기초, 스미스 유기화학. 이렇게 이제 이것도 도서들도 이렇게 무작위로 초출해서 했는데 학생들이 읽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심화된 강의와 심화된 수준의 도서 이런 이제 논문들을 갖다 학습을 했죠. 탐구 활동도 그냥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례로 뭐 이렇게 유튜브니까 자세히 뭐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동향을 탐구해 보며 백신 개발 어려움을 조사하고 면역 원성, 항원과 면역 원성 펩타이드 특성을 NCBI 논문을 참조해 탐구한. NCBI가 아까 뭐라 그랬죠?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대한 논문이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NCBI를 하면 모자란다, 영어 잘하고 나 생명과학에 대해 깊이 있는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읽게 하고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도 보면은 도서 생명과학의 기원을 찾아서 읽고 한스 셀리어의 스트레스 현상 발견이라는 주제에 관해 심화 탐구했고, 진로 과제 탐구에서는 혈액암의 종류와 진단검사 주제로 심화 탐구 활동을 수행을 했고, 동아리 활동에서 뭐 했죠? NCBI 논문 탐구 동아리 조직하여 피부의 면역작용에 대한 영어 논문을 읽고, 체내 항상성 유지를 위한 1차적 면역 장벽으로서의 피부 조직에 대해 토론 탐구를 했죠. 생명과학원을 보면 항-PD1, 항-PD-L1 면역관문 억제제를 주제로 해임랩 발표에서 작용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과학 잡지를 탐독하고 학술자를 조사하며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환자는 10에서 40% 그침을 알게 되고 이제 탐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보면 도서 통계적 추정과 가설 검정을 참고하여 임상 실험을 위한 통계 분석 유형별 방법 및 적용에 대해 탐구하고, 광선 치료를 오래 하면 피부암이 증가할까라는 주제로 의학 통계 실생활에 적용을 했죠. 여기도 이제 융합적 통계적 추정과 가설 검정을 참고해서, 그죠? 대학 통계학에 대한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의료 통계학에 대한 공부한 것이 나타나 있죠. 생명과학 실험 같은 경우 혈액암 환자의 조혈모세포 29, 면역세포 재구성 과정을 다룬 학술자를 읽고 면역세포가 정상 수치로 회복되기까지의 시간을 갖다 탐구했던 내용도 있는데, 뭐 저희가 사실 의학과나 일모 그냥 하나 정도씩만 보여줬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너무 깊은 걸 또 보여드리면 뭐라고 하시냐면 저게 학생들이 한 것이 맞아? 뭐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갖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근데 썩 가볍지는 않죠. 학생들이 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정도에 대한 부분.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서울대 의대나 빅5의 의대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깊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했는데, 깊이 있는 주제는 저희가 이제 사실 유튜브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 주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깊이 있게 이런 학생들이 이 정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서울대 치의학과도 보면 고급 생명과학, 유기화학, AP 생물, AP 물리학 했고, 과학까지 연구 이렇게 했죠. 온라인 강의에도 보면은 뭐 이런 영어 강의 듣고 수학과 물리학, 벡터 해석과 응용, 그죠? The Rise of Modern Physics, 그 다음에 효소 반응 속도론, 뭐 기체의학 및 의학 용어, 그죠? 그 다음에 Structural Genomics in Breast Cancer, 바이오기기 분석화학 실험에 대한 강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 벡터 해석학, 구강미생물학, 선형대소형 연습.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에 들은 것이 이제 깊죠. 논문도 아까 이제 Journal of Breast Cancer 등재 논문, 분자 광학 이미지 관련 논문, 확산 텐서 영상을 활용한 뇌항법 장치의 개발, 그 다음에 이런 영어 강의도 듣고, 도서도 이제 뭘 했죠? 스미스의 유기화학, 생명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 관련된 브레인 팩스, 그 다음에 수학자가 들려준 전염의 원리, 뉴로사이언스, 생명과 약의 연결고리, 쿠비 면역학, 뭐 면역혁명, 미분 수학 갤러리, 종의 기원, 영문원서, 프로그래머를 위한 선형대수, 더 더블 헬릭스, 미분기학, 미생물학, 마이크로코즘, 후성유전학, 세로토닌의 비밀, 알기 쉬운 선형대수, 생명과 약의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도서 읽고 한 거죠. 한번 탐구 활동도 보면은 자율활동의 학급 특생 활동으로 인간과 미생물을 주제로 PMC 저널을 분석하여 GF-알파 V2의 GFB의 생리학적 기전과 비교하며 MS 제한 기전을 탐구했죠. 요게 동아리 활동 구강미생물이 전신진환의 원인이 되면 흥미를 느껴 관련 강의와 영어 논문을 참조하여 관련된
독성인자의 발현 억제를 통해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음을 탐구했고, 진로도 이제 기초의학 및 의학용어 강의를 듣고 2018년 노벨 생리학 수상 연구인 면역항암제 개발에 흥미를 느껴 상세 기전을 탐구하고자 전공도서 면역학을 참조해 가타3가 Th2 유전자의 발현과 Th2 맥의 면역 반응을 유도함을 탐구했죠. 생명과학도도 메티라 빈도값이 8가지 주요 암종에 대해 상보적으로 식별 가능한 분포를 띠는 2가지 유전자를 바이오마커로 정하여 조기 진단 키트 메커니즘을 재현했죠. 고급 수학 같은 경우 푸아제유의 법칙을 이용하여 미분을 통해 수학적으로 혈류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미분 적분학 및 테일러 급수를 기반으로 한 혈액의 상태 방정식 고차를 주제로 탐구했고, 고급 생명과학에서 면역 항암제 CAR-T 세포에 대한 수학 분석과 발표를 통해 진로 고민을 확장하고 심화시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죠? 아까도 이제 의예과나 치의과나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굉장히 이렇게 영어 논문을 참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영어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수리생물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융합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한 탐구 주제가 이렇게 되게 잘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서울대학교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교과 간 융합, 그다음 영어적인 능력, 그다음 대학 예비 교육 과정에 대한 심화된 과정,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합격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급 생명과 고급 화학을 갖다 공부를 했겠죠. 근데 온라인 강의는 뭐였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과 관련되니까 양리학에 대한 강의도 듣고, 유전공학에 대한 강의도 듣고, 그다음 인체생리학 강의도 들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이나 이런 관련된 영어 논문을 읽은 게 있고요. 도서도 보면 이제 유전체 다가온 미래의학, 그다음에 이제 게놈에 담긴 미래, 원서보다 먼저는 영어로 생물학, 물리가 쉬워진 미적분, 통계학 도감, 그다음에 스타일러, 그다음에 핵심 생화학, 쉽게 쓴 후성 유전학, 이런 도서들을 갖다 이제 학생들이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활동도 보면은 이제 진로에 유전자 편집 기술의 문제점 제시하고 식물의 카탈레이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탐구해서 이제 주제로 시험보고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1인 1학술 연구로 DNA 시퀀싱 기초인 생원 시퀀싱부터 NGS의 원리를 학습했고요. 생명과학2는 생화학 도서를 참조해 효소 활성 조절에 관심을 가져 영어 논문을 참조해 효소 활성 조절을 이용한 당뇨병, 그다음 치료에 대해 탐구했고요. 심화수학도 수치 해석을 활용한 바이러스 생장 그래프 탐구를 주제로 탐구했죠. 사회문제 탐구도 유전체 다가온 미래의학을 읽고 5P 메디슨의 특징을 소개했고, 이후에 SNP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특히 SNP를 2형 당뇨병의 유전적 요인을 분석할 탐구 계획을 세웠고요. 고급 생명과학에서 노화의 후속 유전학적 연구를 기초로 한 노화 역전 의학 연구를 갖다 고찰했죠. 여기 보면 여기서도 다 보면은 영어 논문 읽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치 해석을 활용해서 수리생물학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탐구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대학의 평가 관점이 바로 뭐죠? 통합적 사고력, 그 다음에 영어적인 능력,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냥 짤막짤막하게 소개해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어려움을 붙여 이겨내는 과정,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죠. 그래서 대학의 예비교육과정과 심화순위 교육과정, 독서활동이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예측 가능한 평가 요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이것보다 더 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하실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대 의치나 약학 계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빅5의 의대를 가시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이제 이렇게 전문서적도, 내 교양도서와 심화도서 전문서적을 통해서 단계별 학습을 통해서 심화학습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관련된 강의도 좀 듣고, 그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 학습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바로 이제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면 전교 1등이 떨어지고 전교 5등이 붙기도 하고 이러죠. 이번에 모 자사고에서 어디죠? 전교 8등인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바로 뭐가 있겠죠? 바로 이제 내신 순이 아니라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심화된 과정을 갖다 학생부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원하시는 의학 계열에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